건축도시공간연구소 조상규 박사님께서 통계로 살펴본 건축 서비스 산업의 현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게 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조상규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작년에 그 국토교통부 의뢰로 저희 연구소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건축 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기획재정부 통계청에서 이제 작성해온 이제 건축 관련 이제 사업체 통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상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이제 범위와 이제 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로 이제 국가 통계에서 나타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업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에 대한 간략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서비스 산업이 상당히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법안에 정리된 내용으로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에 관한 지식을 활용해서 연구, 조사, 기획, 계획, 설계, 개발, 감리, 유지관리 등의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분야를 통칭하여 건축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산업에 대한 정의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좀 활발하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래야겠지만, 일단 현재 법령상에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기존 법령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이제 건축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 여러 가지 이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까지 여러 법률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이제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법 체계상의 혼란을 좀 가져온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법령이 제정이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 법에 근거를 해서 일단 조사와 정책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프로세스 상에서 봤을 때 사실 이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기획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이제 조성되고 실시 설계가 되고 이제 운영이 시작되면서 사후 설계와 관리까지를 포괄하는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주로 이제 기존의 이제 사업체 통계 분류상으로는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그리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그리고 전문 디자인업에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업까지를 포괄해서 저희가 이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국내 표준 산업 분류 체계에 의해서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의 범위를 어느 정도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표준 산업 분류 체계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고안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산업 분류 체계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건설업과는 이제 구분이 되고요. 이제 건설업은 F 항목에 들어가고,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분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 하위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산업 분야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그 배포된 자료에 있는 장표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부문은 이제 건축 설계 부문과 도시 및 조경 설계 부문, 그리고 이제 건축 엔지니어링 부문, 이 세 개의 파트가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로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업과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하고 관련되는 건축 관리, 시공 감리, 책임 감리 이런 쪽이 이제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의 구조와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좀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매출만 해도 약 78억 불, 연간 78억 불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이제 그 건축 서비스 산업 전체 부문을 다 합친 그 매출액보다 훨씬 큰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네덜란드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비교되는 나라가 되겠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 건축 서비스 산업을 상당히 이제 국가의 이제 먹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OECD 국가 내부에서의 이제 그 국제 통계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이제 반즈 리포트가 이제 주로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단위 사업체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약 한 세계적으로 한 20위 정도, OECD 국가 내에서 20위 하위권에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체 한 개당 평균 매출액이 1년에 약 3.69 100만 불 기준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국내 건축 서비스 산업은 이제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2.32 100만 불 단위로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의 약 한 63% 정도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요. 이 정도가 이제 국제적인 이제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의 위치가 되겠고, 국가 통계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건축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종사자 수는 약 17.6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전체가 약 54.6만 명 정도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 약 32%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5.5만 명, 그리고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약 5천 명 정도 규모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기타 엔지니어링 부문도 상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건설 산업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건설업 분야가 1년 매출액 규모가 약 한 216조 정도, 상당히 이제 거대한 산업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약 한 19.6조 원 정도가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제 매출액 비중이 되겠습니다. 건설 산업의 약 한 11분의 1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의 이제 2013년 말 기준으로 이제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은 약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약 9,117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6만 2천 명 정도가 종사하고 계십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3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체 수가 이제 약 한 17,705개 정도, 그리고 총 종사자 수가 17.6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총 매출액은 이제 19.6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이제 시행된 게 작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계열이 구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의 어떤 성장 동태를 보려면은 국가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2007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각 부문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일단 사업체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 설계사무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제 설계사무소 쪽에 이제 연평균 사업체 수 증가율이라든가 종사자 수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이 타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 분야에 비해서 많이 이제 저조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 뭐 특히 이제 기타 엔지니어링, 여기에는 이제 건축 설비와 구조 엔지니어링 쪽이 포함이 되겠는데, 이쪽 분야는 굉장히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종사자 수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연평균으로 14.2%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부문에 있어서도 이제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과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도 연평균 7% 이상의 이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사업체 수의 평균 증가율은 이 기간 동안에 전체 건축 서비스 산업 사업체 수가 이제 39.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어떤 사회적으로 논의를 할 때 우리 분야가 이제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분야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의 틀을 좀 넓게 봤을 때는 이게 아직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사자 수도 적지 않게 증가를 했고요, 이 기간 동안.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건축 설계 사무소를 딱 좀 좁혀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분야의 이제 성장률은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 좀 처지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역시 상당히 큰 비중으로 증가를 하였는데요. 이게 이제 기간의 특수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토목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국가 통계에서 잡히는 매출액 증가라든가 업체 수 증가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이제 국책 사업 같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분야의 이제 수치가 이 기간 동안에 조금 이제 과도하게 집계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 전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한 이제 신장세가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당연히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 쪽에 이제 사업체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고요. 나머지 이제 광역 지자체 이런 데를 다 합쳐도 이제 서울, 경기가 이제 가장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 비중으로 보면 더 크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더욱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국가 통계에서 파악되는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의 이제 실태 현황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사업체들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의 전체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기에는 좀 조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조사 대상 사업체 수가 약 한 1248개 정도 이제 표본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고요.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체 252개 해서 전체적으로 한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올 2월 13일까지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였고요. 조사 기준 시점은 2013년 연말 기준의 이제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수주라든가 생산성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직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일단 수주 및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평균적으로 업체당 프로젝트 계약 건수가 연간 한 3.9건 정도 있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민간 프로젝트가 한 74% 정도, 그리고 공공 프로젝트가 2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주 성공률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질의를 드려봤는데 한 21.1%, 즉 한 5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논의가 되다가 1개 정도 이제 수주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업 공급 방식에 따라서는 비경쟁 방식의 프로젝트 수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 규모별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대형 업체일수록 경쟁 방식의 수주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프로젝트 의뢰 주체별로, 그러니까 공공에서 의뢰한 것인지 개인 의뢰인지 아니면 법인 의뢰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봤을 때는 개인 의뢰가 수입 비율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건축 설계 분야와 도시계획 및 조경 분야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건축 설계 분야는 이제 개인 의뢰가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계획 및 조경 분야는 이제 지자체하고의 이제 프로젝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 및 민간 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19%, 그리고 건설사가 이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무의 성격상 이제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과 공공을 해서 나눠봤을 때 둘 다 이제 수의계약 비중이 가장 매출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민간 부문 쪽에서 더 수의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공공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쟁 입찰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목별 수주 비율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실시 설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매출액에서 높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설계, 감리, CM, 기획 컨설팅 순서로 이제 매출액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해외 매출액, 해외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매출액 비중이 22.7%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분야도 마찬가지로 한 22.9% 정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모수 추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있는데, 일단 건축 설계 분야에서 해외 사업 계약 건수가 총 746건, 이 중에서 이제 사업체당 5건 미만인 경우가 전체 이제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액 비중 대비로 봤을 때 프로젝트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건 한 건당 이제 규모가 상당히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겠고요. 국제사업 성격별로 이제 진행에 대한 이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여쭈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하고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 대한 경우가 72.8%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의 이제 공공 프로젝트, ODA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33.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축 설계 업체가 참여한 이제 국제 민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86.6% 정도가 수의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한 참여 진출에 대한 이제 의향을 좀 여쭈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 한 21.5% 정도의 업체가 그 해외 사업에 이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주로 이제 희망하는 진출 대상 지역은 아시아 지역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규모별로 봤을 때는 이제 10인 이상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해외 진출 의향이 40% 이상으로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사업체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해외 진출 의향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사자 연봉 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합건설업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분야와 건축설계 분야를 또 내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좀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건축 서비스 사업체 규모별로 우리 종사자 1인당 연봉 현황을 파악을 해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규모가 좀 크면 클수록 그 종사자 1인당 이제 급여 액수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크 구간은 이제 20명에서 49인 정도 규모의 업체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1인당 연봉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지역별로는 당연히 이제 서울권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지역이 이제 전라도권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데이터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조사된 바로는 경북 지역에서의 평균 그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 충원 계획에 대해 여쭈어보았습니다. 향후 충원 계획, 2년 이내의 충원 계획에 대해 여쭈어봤을 때 한 28.4% 정도의 업체에서 충원 계획이 있으시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채용 규모는 한 업체당 평균 한 2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제 현재 현원 정도 규모를 유지하겠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그 비중이 한 67.4% 정도. 그다음에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분야는 마찬가지로 현 인원 규모를 유지하겠다라는 응답이 72.3% 정도, 충원 예정은 21.7%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하지 않겠다,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유에 대해 여쭈어봤습니다. 일단은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임금이라든가 근로 조건을 맞춰주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가 그 다음으로 이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업계가 요구하는 경력과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인재가 없다. 이런 응답도 이 응답이 이제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빔이라든가 뭐 GIS 같은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여부에 대해 여쭈어보았습니다. 전체 업체 중에서 당연히 CAD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모든 업체에서 다 쓰시기 때문에 그건 안 여쭤봤고요. 그걸 더 나가서 빔 같은 것들을 더 이제 나아간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약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빔이라든가 GIS 분야에 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 현업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한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분야는 약 20.6% 정도에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계획 설계 단계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시는지에 대한 현황을 여쭤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내에서 실시하는 직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계획 및 조경 분야에서 좀 교육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는 건축 설계 분야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인 그 업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과 설계 분야의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법 제도라든가 사업 절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부 교육에 있어서는 뭐 디자인 설계 이외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컴퓨터, 빔 같은 것들을 교육을 좀 받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체 홍보에 있어서는 뭐 홍보 안 한다라는 응답이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B2B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대규모 업체인 경우일수록 홍보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채용하는 홍보 방법은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무리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OECD 국가하고의 비교에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의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점이 좀 파악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이제 성장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이윤에 관련된 부분은 좀 하락세가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 사업체의 매출액이 좀 집중되고 있는 구조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건축 설계, 이 건축 서비스 산업 전반이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주로 이제 건축사 사무소가 해당이 되겠는데 다른 이제 업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종사자 수의 사업체가 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비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좀 행사가 좀 연기되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좀 보고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행사를 개최하는 용단을 내려주셔서 아직은 조금 이제 부족한 상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 결과 보고서를 포함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일반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실태조사가 좀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건설업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는 이런 산업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 분야는 이게 좀 늦게 첫 걸음마를 떼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저희가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